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외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현상철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유경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정근식 자원순환관리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유성필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자원순환협동조합 이정욱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허철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고재학 교수님 아직 좀 이따 올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에 실시하고 있으며 유튜브 행사에 방송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기에 대한 격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기에 개의식은 간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근식 자원관리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아직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들이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하고 조금 다르시더라도 왜 저 내용이 조금 다른가는 이렇게 의구심을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폐기물 발생 처리 특성, 자원순환 추진 방향 그리고 부분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입니다. 잘 아시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본 인구보다 관광객이 유입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부터 19년까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 특성을 보면은 별도의 산업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설은 없고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19년도에 완료된 매립장, 소각장에서 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운반 개통인데 저희들이 가장 특징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인데요. 문전식 배출 방식에서 저희는 거점형 배출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활용 도움센터인 경우에는 재활용만을 위해서 특화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제품의 고품질화 그리고 편리한 배출 방법 또한 여기에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갖고 왔을 때 통합 보상제 일정 부분 이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아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의 품목들은 같은 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활용 도움센터가 좀 더 확충이 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클린하우스 제도가 재활용 도움센터로 이렇게 변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요일별 배출제 이 전체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전망입니다. 이게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폐기물은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 도청 내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어떻게 감량할 거냐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매립을 어떻게 줄이고 재활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처리 방법, 부문별 처리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감량 목표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인데, 여전히 감량 목표를 적용하더라도 폐기물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일단 매립 시설, 소각 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골고루 다 있는데요.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본계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가 됐고요. 새로 만들어진 1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동봉리에 약 35년을 쓸 수 있는 매립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현재 3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중에 2개는 완전히 폐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봉리에서 가동 중인 거 하나, 색달리에 새로운 소각로 하나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음식물 처리 시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서 지역에 있는 것도 너무 작은 거라서 말씀을 생략하겠고요.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태비화 시설인데요. 현재 발생량 대비 처리 용량이 부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초까지 새로운 음식물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비전 및 정책 방향인데요. 제주도는 자립형 순환사회 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자원순환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할 것이냐 부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원순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게 크게 세 가지 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폐기물 분야 지금 목표로 설정해 둔 건데, 2027년까지 전체 20%를 감축을 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율은 현재 64% 정도로 되는데요. 지금 이걸 8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분율은 여기 보시면 2.9%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분별 추적 부분에서 일단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민 건강에 참여 자연순환 구현 사회에서는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되는 게 공공기관, 산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훈령 조례 지침 쪽으로 의무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 산업의 70%를 차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관광 분야의 자체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코 패키지 개발을 아마 3다수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라벨을 제거를 쉽게 한다거나 패키지 방법을 바꾸는 것을 3다수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일반 도민들이 재활용품을 갖고 왔을 때 1kg당 종량제 봉투 한 장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품을 위해서 도민들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약간의 보답이고요. 2번째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작년 15일까지는 공동주택이고 올해 12월까지는 일반주택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배출 체계 내에서 프리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내에서
이 투명 배출평을 일반에게까지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로는 별도 분리된 배출 장소를 만들고 여기에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클린하우스가 생각보다 크질 않다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용 도움센터 작년까지 88개가 만들어졌는데 올해가 23개가 더 만들어지면은 이제 103개가 되는데요. 이 재활용 도움센터 중심으로 일반 주택에서 투명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부분은 전체 사업장 제주도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3분의 2 정도인데, 그 중에 건폐가 거의 90%고 나머지가 생활 폐기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사업장 폐기물이 나오는 데들이 관광 분야거든요. 이게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면세점, 각종 호텔들. 이쪽에서 한꺼번에 같이 감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연결시켜서 제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순환 네트워크는 정확히 저희 저희 중고장터, 그러니까 이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와 저희 그 대형 폐기물 배출 체계를 두 개를 결합해서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를 그 중고로 이렇게 무상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부분인데요. 지금 소각 시설을 하나 더 색달동에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해양 폐기물, 그리고 생활 폐기물,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현재 저희 동봉리에 갖고 있는 것은 생활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매립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하수 슬러지나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중 일부가 다 매립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소각을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 시설인데요. 음식물 처리 시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발생량이 일일 약 230톤 정도 되는데, 저희 시설 용량 갖고 있는 게 약 210톤 정도, 그래서 약 20톤 정도가 부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24년, 지금 착공은 했고요. 24년 초에 가동할 수 있도록 색달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약 340톤입니다. 광해 선별장인데요. 광해 선별장 횟수는 지금 그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선별시설을 도에서 그 통합돼서 하나의 큰 단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품질 향상, 또 하나는 이 광역 횟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재활용 종합단지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그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재활용과 이게 부채 측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 약 300개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올해 23개가 더해지면 올해까지 103개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한 200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순환 특화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현재 그 동봉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입지를 그쪽에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쪽을 적지로 해서 어떤 형태로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용 산업 강화에서 저희 수주 운반비에 대한 지원을 이제 크게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도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도 외로 반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주도 내의 재활용 산업 구조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재활용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의 반출비들을 끊임없이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재활용 업체의 선별기 지원, 압축기 지원, 파쇄기 지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재활용 산업이 최종 생산품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선별, 파쇄 이게 정확히 됐을 때 도외로 반출할 때 그게 더 유가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제가 이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사이클 센터는 지금 저기 제주시에서 지금 한 개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업사이클 지원 조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폐기물 중에 폐비닐 중에 90%가 멀칭형 비닐인데, 이 멀칭형 비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내지는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폐장, 전기차 폐배터리, 그다음 태양광 폐패널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이 지금 도내 영농 폐기물은 153개, 해양 폐기물은 15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야외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를 재활용 도움센터와 합쳐서 하나 현대화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제주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도해로 반출하는 게 옳을 거냐, 아니면 도내에서 순환할 수 있게 산업화시키는 게 옳을 거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맨 마지막으로 그 자원 순환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거냐. 다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든 제주도청이든 정부 기관 내에서 환경부서가 갖고 있는 위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들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어떤 속된 말로 파워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자원 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를 부지사 직속이든 지사 직속이든 끌어올려서 도내 각각의 부서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짧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자원순환 우수 사례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유경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의 유경근입니다. 오늘 이런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자원순환 기술 중에서 특히 금속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또 몇 가지 오늘 이제 제주도에 와서 제안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관련 기술 한 2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자원리사이클링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과 좀 바뀐 내용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자원순환, 이 순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의 삶이라는 것은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한 다음에 폐기하고 최종 처분하는 어떤 일순환으로 이제 가는 방향을 저희가 이제 해왔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순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폐 최종 처분으로 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줄여서 방금 앞서 발표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와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처리를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늘리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각로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열 물질 재활용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단위에서 그 자원 소비량을 줄이는 것 또는 이제 저희 패턴을 바꾸는 것
이제 그래서 사용량을 이제 억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폐기 전 단계 또는 조그만 뭔가를 바꿔서 재이용을 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리사이클, 리듀스, 그다음에 리유즈 이렇게 해서 3R이라는 사회 건설, 이걸 보통 저희가 순환형 사회라는 어떤 모델로 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해외 특히 금속 재활용 쪽 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경우는 유미코아라는 예전에 재련소였던 부지를 또는 공장들을 활용해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벨기에만 해도 이 정도 숫자가 있다 말씀드린 거고, 유럽 내에는 한 34개 정도. 그다음에 일본은 구리 재련소만 해도 보시다시피 한 7개.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재련소를 합치면 한 20개 가까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개 좀 안 되시면요. 근데 국내에 하는 이런 기존의 전자제품이나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재련소가 불과 3개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이 전자제품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제품들이 계속 바뀌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에서 오랜 호흡을 갖고서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한 20년 전부터 대규모로, 30년 전부터 이제 단위 어떤 재활용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에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 이제 도상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기술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을 수출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주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형자원 재활용 사업단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올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재활용 연구 사업을 국가 단위로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원료 자체가 이제 변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폐기물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이 변함에 따라서 또 새로운 종류가 생기고 그 새로운 것에 맞춰서 또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 제품 원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식이 외부 환경 변화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2018년부터 중국이 어떤 복합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이게 외부적인 변화에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편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으나 재활용률이 좀 아직도 그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 이와 같은 4가지 어떤 큰 이유를 갖고서 정부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국가연구개발 과제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재활용할 때 저희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재활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그 안에 코발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은 코발트를 꺼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철이랑 모래가루가 섞여 있을 때 자석을 대면은 철가루가 분리되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근데 같은 모래가 있는데 이것이 소금이랑 섞여 있을 때 자석을 대면 같은 모래지만 절대 분리가 되지 않죠. 이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결국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핸드폰에도 일반 저희가 광물을 개발할 때 들어있는 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들이 들어있고 구리가 들어있고 굉장히 값이 비싼 백금속들도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지금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결국 저기서 재활용 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나씩 분리해내는 건데, 그 분리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표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새로운 이제 세상을 이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다 했을 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모듈이죠. 그래서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했을 때 아직까지 적절한 물론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수준을 높여서 지금은 그 생산자 책임자 재활용 제도에 포함시켜 어떻게 운영을 할까까지도 지금 이제 거의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현재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이제 몇천 톤 이제 발생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만 톤 규모,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사용의 수명은 끝났더라도 ESS라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같은 거에서 전기를 모아서 일정 정도 저장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말하는데 그와 같은 걸로 다시 이용을 하는 국내에서 또 재제조라는 어떤 기술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희 생활이 변함에 따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한 그 대단위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는 한 20년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 연구과제로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재활용이라는 과제를 한 건 거의 한 3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한 1990년대에 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했던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해서 대기업에 이제 파는 거죠. 회사를 팔거나 어쩌면 흡수되거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일을 해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은 회사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 어쨌든 지금 그 리튬 배터리 사실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리튬 배터리가 재활용되지 못한다라는 경우 저는 전문가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에 어떤 기업이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을 갖고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씩 운영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이제 그 유가물을 물리적으로 일단 분리해서 농축하는 단계가 쭉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재련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농축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복잡한 공정들로 이제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재련 공정이라는 것은 폐수나 가스의 발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어떤 좀 더 친환경적인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기차나 어떤 폐 모듈을 대상으로 리사이클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신다면 그냥 전량 나가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공정을 전체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운영 가능한 부분까지를 두시는 것이 사실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정을 제주도에서만 운영하신다는 거는 양으로서도 아마 안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여러 가지 가스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제대로 다 그 법에 맞추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적인 거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어떤 이 개발 단계에 있는 이 공정을 좀 잘게 쪼개셔서 그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내 이제 업체 자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원료가 부족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전지협회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원료를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앞서 있는 단계만 이제 먼저 거쳐서 이제 그 금속만 모아져 있는 그 가루를 갖고 온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참조하신다면은 제주도 내에서도 그와 같이 어떤 농축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서
제2차, 2차 오염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게 실제로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재조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폐기 수명이 끝났다 판단한 걸 다른 쪽에서 이용하는 그런 제재적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어떨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어떤 순환을 거치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장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규로 나오는 물,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해양대니까 부산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산업,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어떤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제주도를 놀러 나와봤을 때 그런 산업에 대해서까지 잘 몰라서 혹시나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국내 리사이클링 사업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사라져간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좀 그런 거에선 제가 이게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이렇게 잘 성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사라져간 기업들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금속 분야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서 성공을 하면은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 이제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정도까지 어떤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회사 성장을 하면 이제 1000억대가 넘는 어떤 중견기업으로 가는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을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위기가 좀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격이 다운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금속 가격이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도 잠깐이었지만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2010년대 중반에 오면은 사실 가격을 이제 어떤 부분들은 안정화라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재정을 좀 못 견디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을 갈 때 그런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어서 사실 제가 아까도 이제 어떤 행정 조직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화학이나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요새 언론에서도 굉장히 공정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을 지식을 다 알려줘도 그걸 똑같이 재현해내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뭐 3개월씩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여타 다른 그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술을 많이 잘 개발하신 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가연구비 사업으로 어떤 기술을 딱 개발을 했을 때 그걸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거를 같이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기계값이 얼마가 드는지, 이 공장을 지으면 이걸 다시 제대로 돌리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지, 이와 같은 걸 해줄 그 역량이 있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이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주는 전문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서 이런 돈이 드니까 이런 장비 구입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니까 당신 돈이 있어서 이때까지 회수하는 걸 기다릴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대답이 빨리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설계도도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것에 참여하고 거의 모든 걸 다 참여해서 해야지만이 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근데 지난 30년간 했던 그 노하우나 역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형태를 남지 않고 개발 개인 연구자들이나 그런 근무해둔 회사원들이나 이제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형태라서 그와 같은 역량을 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거가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정보 지원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곳이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환경 규제나 이런 법이 생기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제도를 풀로 다 이해를 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해서 할 만한 인력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 단위 그 행정기관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잘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법이나 행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줄 기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기업이 어떤 쭉 설명을 가기 위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아이템 정도가 사실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그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은 그 한 3가지 정도의 아이템이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한쪽의 아이템이 좀 안 좋더라도 나머지 2 아이템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안 좋더라도 나머지를 보충해 살아남아 가는데, 그런 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들이 필요한 어떤 국내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나라는 폐기물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활계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지만 산업계 폐기물은 조금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을 이제 공개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현재 업체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 이제 성장을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 국내에 있는 원료만으로는 부족해서 해외와 업체와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자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장비도 다 돈인데. 그러니까 계약을 딱 해놓고 실제로 그 원료는 한 3개월씩 끊어서 1년이나 1년 만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회수율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같은 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그 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적 처리가 딱 하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회수할 금속의 굉장히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다 그냥 예를 들어 뭐 전기차면 전기차를 통째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배터리의 진짜 핵심적인 것만 갖고 와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위해는 너무 이제 무리인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금속의 함량을 파악하는 역량이 이제 개별 기업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공사나 아니면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만약에 지자체 내에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마 이 중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 좀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활동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캠퍼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 사례와 앞으로의 미래 기술 방향에 대해서 잘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발표는 청정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 대표 사업인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상철 환경사업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봐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JDC라고 합니다.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이제 조성하기 위한 개발 전담 기구로 2002년 국토교통부 산하로 출범을 했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핵심 전략으로 관광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그다음 첨단 산업 분야 이걸
관련 인프라 사업들을 이제 선도적으로 좀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뭐 제주의 인구도 상당수 이제 증가하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제주도 전체의 JRDP도 증가하고, 이런 경제적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그 사회 환경적 그런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이제 그런 환경 관련 인프라도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행정에서 상당 부분 역할도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개발 전담 기구로서도, 기구인 저희들도 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제주도 내에 이제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가칭, 유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가칭 그린 에너지 파크를 조성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 변화가 2000년도에는 약 54만 명이고 현재는 약 한 67만입니다. 관광객은 2000년도에 약 400만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상당히 줄었지만 이미 10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 및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서 그 폐기물 발생량도 아주 이제 증가를 했는데, 2000년 대비 환경 기초 신설은 크게 개선되는, 많이 좀 노력들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축산 폐기물 같은 거를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축 분뇨 슬러지, 도축배수 슬러지, 하수 슬러지. 슬러지가 뭐냐 하면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축 분뇨가 나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고체 액체가 분리돼서 액체는 액체 비료로 이제 쓰이는데, 그 처리 과정마다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슬러지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축 폐기물은 그 가축 중에 이제 돼지를 예를 들어 보면 돼지가 하루에 한 500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내장 같은 이제 잔재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마리 분은 그래도 내장, 순대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인건비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폐기 처리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로 악취 발생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크게 좀 4가지 품목만 보더라도 하루에 발생하는 게 약 220톤인데 현재 처리하는 용량은 약 하루에 80톤 정도 되다 보니 상당수가, 이 양은 공공에서만 나오는 양입니다. 그 상당수가 이제 육지부로 위탁 처리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을 이제 부담하고 올라가는데, 다 상당수가 이제 농가나 다 이제 제주도민의 이제 비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최종 처분 시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 처리 시설을 좀 추가로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제 추진 방향은 이 정부 정책, 특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 방향에 좀 부합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순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파크 이제 조성 사업의 이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처리 시설은 상부와 지하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지상은 주민 좀 친화 시설, R&D 시설, 교육 시설 등으로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 시설 용량은 현재 370톤 하루에 처리하고,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추진을 해서 그 이후에는 운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는 기본 구상은 끝났고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그래서 올 하반기에부터는 이제 기본 설계 등을 들어가서 내년에 인허가, 내후년에 이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입 시설은 자원순환사의 선진기술 동향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그리고 자원처리 기술, 순환자원 활용 방안, 업사이클 기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 등 R&D 시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및 자원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 그리고 메인 시설인 자원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의 방향성은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유기성 폐기물이 들어오면 일부는 소각, 일부는 일종의 가스,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 그 중에 일부는 수소 에너지. 열은 상부의 스마트팜, 온실 지역에 이제 열 공급을 해서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고, 수소는 수소 에너지로 발생을 해서 현재 전기차,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를 뺀 수소 트럭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제 수질 토양 등 2차 오염 문제 해결로 제주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자원순환사의 기반 구축으로 한 정부 정책에 부응을 하면서 지속적인 환경 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청정 제주 보존을 하는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그 외에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해서 기존에 버려지던 폐기물을 이제 부가가치를 더한 업사이클링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도내 환경가치 증진 및 자원순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생활 속 재활용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미술관을 개최해 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주제로 하는 문화 공간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페트병을 갖고 와서 일정 공간에 넣으면 그 기계가 AI가 쓸만한 거, 그 다음에 아예 가치가 없는 거를 이제 구분해 줍니다. 구분해 주고 그 페트병이 일정 공간에 쌓이면 자동으로 수거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다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오면 다시 이 이익으로 일종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 가치, 혜택도 이제 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해양 환경 개선 공감대 형성 및 업사이클링 상품에 대한 감신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시, 그다음 수협, 그리고 이제 모어덴이라는, 최근에 보면 방탄소년단이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많이 이제 가방도 메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인께서도 요번에 이제 지갑, 그쪽으로 가장 이제 활성화된 기업이 이제 모어덴인데, 모어덴과 같이 제주 연안에서 이제 수거되는 폐구물을 활용해가지고 가방을 만듭니다. 그 가방을 만들고 그 제품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서점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 플라스틱 서포터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도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 해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는 주로 이제 유소년 축구 소년단, 그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단 등 현재 1000여 명으로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좀 추진하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 해양환경 개선 솔루션을 위한 그 지역 네트워크 조성 및 제주 해양환경 개선의 그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해양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 등과 같이 그 여러 가지 관련 그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 관련 인프라 사업과 그다음 인식 개선 사업들을 좀 병행하면서 그 제주 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좀 일정 부분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JEDC에서 제주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자원순환 사회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차분히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회 참석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 현성철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유경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정근식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윤성필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자원순환협동조합 이정욱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고대학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호철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호철그룹 차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 구조가 제가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크게 결례가 되지 않으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포지움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CFI라고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려면 어차피 이 자원 순환형 사회 조성이 구축이 선행돼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이 제주 지역 자원 순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돼서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근식 팀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관리 실태 변화 그리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유경근 교수님께서는 자원순환 기술 또는 정책 동향 그리고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상철 처장님께서는 이 기구의 이름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리에서는 아주 야심차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아마 제주도의 친환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에게 아마 토론이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 토론으로 제가 따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세 분이 지중 토론자로 계십니다. 지중 토론자들께서는 방금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께서는 첨언할 그런 말씀이 계시면 지정 토론자들의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시간 좀 정리가 되면 시간을 잘 아껴 써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청중들의 의견도 듣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 토론자분들이 계신데 가까운 분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고대학 교수님 토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고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학회 학술대회 이 진행에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앞에서 발표하시는 세 분의 제 발표를 열심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자원순환 정책과 그리고 자원순환 기술 그리고 그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같은 틀에서 이제 방향을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은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용어가 폐기물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발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폐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은 단어 뜻 그대로 이제 순환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의 순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물질 위주의 순환으로 가야 되겠지만 물질 재순환 위주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면이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조건, 어떤 고립된 환경 이런 것에 비춰보면 완전한 물질 순환을 가질 수 없는 폐자원들은 에너지 회수를 하는 혹은 열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에너지 원으로 에너지 순환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해주신 현상재 저장이 발표해주신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양돈 폐수나 이런 농업 관련 폐수가 지속적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것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금 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가스화 사업, 바이오가스화 사업 그리고 그 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먼저 한 발을 제대로 딛고 그 위에 수소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지정토론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제가 별도로 첨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전달이 잘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에너지 자원 순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 에너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JDC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유승필 박사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장 유성필입니다. 세 분의 발표자분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정책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무식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들과 더불어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 부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CFI 2030 해가지고 지금 탄소중립과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먼저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5월 29일 날 되면은 2050 대통령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 발족이 되게 되면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8개 장관급분이 다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각 부서들도 뭐냐면은 탄소중립 관련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각 부분별로. 특히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자원순환 정책이 과연 제주도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색달동에 지금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지금 봉계동이라든지 봉계동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지원 요령이라든지 많아가지고 점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소각이라든지 재활용 관련 그런 그 쓰레기들, 재활용 쓰레기들 부분도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우리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유경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튬전지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 그 산업화 센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뭐냐면은 그 실증이라든지 평가 인증 부분을 제주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 보급 사업을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23,000대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전기차를 폐차를 시키려면은 폐차장에 가서 폐차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 팩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팩을 저희 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상태에 차로 가져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폐차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지금 나중에 보조금 관련 부분에 없어져. 그렇게 되면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각 모듈별, 그러니까 차량 종류마다 그 모듈 종류가 12개에서 16개 이렇게 다릅니다. 그 모듈에 대한 테스트 성능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지금 보통 한 70% 미만인데요. 테스트 성능을 하면 모듈 다 하면 90% 남아있는 것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증까지 한 거는 뭐냐면 외장전 공급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기 오토바이에 펫배터리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ESS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축산, 그 다음에 양돈, 그 다음에 양식장,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유질 과제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과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추진하는 게 소염 선박을 전기 선박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부분에 대해서 소염 선박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조사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구보고서 보니까
한 40% 가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소형 선박이 한 1950대 중에서 한 81%가 소형 선박입니다. 10도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냐면은 전기 선박으로 가는 부분을 실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리튬 전지, 즉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한 산업화 부분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고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 인증하거나 지금 그 데이터를 하는 데가 저희 TP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JDC 그린 에너지 바꿔 조정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안수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의 부분까지 이제 그 JDC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도 됩니다만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 시설이 380톤에서 이제 규모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일일 하수 처리 슬러지 발생량이 한 140톤 정도입니다. 지금 140톤 정도인데 한 80톤을 도에 반출하는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80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이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축산 관련 슬러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제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가축분뇨 발생량이 일일 약 2,800톤이 조금 넘습니다. 연간 하다 보면 한 100만 톤 가까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공영역 부분보다는 민간 영역이 하는 개별 공가하는 부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일일 약 거의 한 300톤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면은 특히 재활용하고 액비 유통에 관한 부분들, 요게 지금 한 8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축분뇨 처리 있어 슬러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처리해서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상명리에 그 무단방류 사건이 있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방송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탔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개인 영역 부분입니다. 공공 영역이라든지 공동화 자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 도축 폐기라든지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하고 좀 협의도 통하고, 장래 처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린 에너지 바꿔 조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주제 발표 각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발표자께서 조금 의미 있는 답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 생활환경과의 정거직 팀장에게는 우리 CFI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 이런 부분들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 이게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가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제주 테크노파크의 그 역할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아마 우리 유경건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JDC에서 추진 중인 이 부분은 이 그린 에너지 파크 이 부분은 아마 제주도하고 유기적인 협력하에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지정 토론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제 발표자들의 좋은 의견을 더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정 토론자입니다. 제주자원순환협동조합 이정욱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원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먼저 저희 제주자원순환협동조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제주도 내에 재활용업체, 그리고 중간 재활용업체, 종합 재활용업체 등이 모여서 2019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민간단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 업무는 저희 회원사인 재활용업체가 원활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점도 대변해서 시청이나 도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것도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정은수 팀장님이나 유영균 교수님 그리고 현창철 차장님의 이야기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 물론 뭐 크게 생각을 하면 이런 자원순환 특화단지나 그다음에 뭐 산업의 금속, 플라스틱 이런 원료를 만들고 재활용하는 것도 크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저희 단체는 그 민간 업체가 모여서 재활용을 하는 단체이고요. 또 저희 또 단체가 또 이 재활용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이런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은식 팀장님께서 그 도지사님 산하 직속 기관으로 재활용 기관을 이제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 자원순환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이 관련 업체가 월 1회 정도라도 정기적인 어떤 시장 변화와 의견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게 또 저희 또 조합의 바람입니다. 일회성으로 저희가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이 제주도의 처한 상황을 이 재활용 산업을 서로 이해를 하고 좋은 방법을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제주도청에서 재활용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육성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뭐 저희가 제주도 내에 재활용 업체나 중간 재활용 업체가 약 뭐 작은 업체부터 해서 100여 개 정도 업체가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주도 내에서 뭐 발생된 농수산물도 있지만 실은 이제 저희가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을 해서 육지부로 반출하는 재활용품도 상당한 이제 양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도 만들고 또 조합원들에게 교육도 실시를 해서 이런 육지부로 반출하는 재활용 원료, 금속 스크랩이나 플라스틱 원료들 이런 부분들도 그 정확한 수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제주도에서 재활용 방향을 이제 정할 때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기 좋은 시간 마련해가지고 저희 제주자원순환 협동조합에서도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이 재활용 그 도정의 재활용 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근식 팀장께서 아마 잘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재활용 업체들의 모임인 이 자원순환협동조합 여기서는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민간업체가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민간 협력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섞인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좋은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고 지정토론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프로에 계신 분들의 토론 내용을 듣기 전에 우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 세 분의 말씀을 간략히 중간 의견을 한번 청해 듣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발표하신 분들이 계신데 맨 저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사업처장을 맡고 계시는 현상철 처장님이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JHC 환경사업처 현상철 처장입니다. 저희
예, JDC 환경사업처 현상철 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이제 내용은 주제 발표 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견은 좀 생략하고 그에 대한 다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아까 그 유성필 박사님이 그 좀 지적하신 그 저희들이 그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이 그 제주도와 이제 긴밀한 협조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주도는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생활 폐기물 관련 쪽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고 저희들은 요 재정적 그 좀 여력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러나 제주도 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인프라 사업 그 위주로 저희들이 좀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의 그 협력 관계는 이 사업은 이게 이중적인 일에 예산이 이제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주도의 생활 환경과 폐기물 처리팀, 그 다음에 이제 도의 축산과 그리고 그 제주시의 관계자 그리고 이제 축협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공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저번 월요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처리 품목, 처리 방안 그리고 이제 입지에 관한 문제 가장 중요한 또 입지도 뭐 서로 이견이 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좀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충분히 답이 되신 것 같고 이미 아마 상당 부분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유경건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이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제주도가 이제 전기 자동차 사업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이 배터리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아마 우리 유경 교수께서도 좋은 의견을 보태주셔야 생각됩니다. 유 교수님 말씀을 더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대 유경입니다. 그 제주 TP 아무래도 제주도가 그 친환경 쪽인 전기차 이용이나 아니면 그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해서 많은 선도적인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다 보니 또 이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서 또 좋은 시도도 그리고 고민도 하시고 좋은 성과도 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그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또 이제 타 지자체 모범 사례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런 이런 폐배터리를 재이용, 재제조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제가 또 얘기 드린 사안에서는 그 폐배터리가 나와서 그 재제조나 재이용도 더 이상 어려워질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질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에서 모든 공장을 건설할 수 없으니 어떤 역할 분담을 나눠서 어떤 일종의 그 재활용 사업의 일부분을 제주도가 담당하시고 나머지 재련 쪽의 어떤 부분은 그 이제 그 육지에서 담당하는 이와 같은 이제 방식이 좋을 거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또 산업을 저희가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발표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마 감량화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 물론 지금 어떤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해서 또 이제 제주도가 저희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는데 많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심포지움으로 이렇게 끝이 아니라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많은 협조와 아이디어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정근식 팀장님은 아마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따로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근식 팀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정근식입니다. 먼저 고재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에너지화가 가장 방법이지 않을까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음식물 처리 시설이 바이오 가스 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서 자체 그 전력 생산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소각 시설은 폐열 발전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 전력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돈의 물질 재활용이 가장 어쩌면 그 첫 번째 단계일 텐데 물질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요. 이 안에 고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물질 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성필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자원순환과 CFI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들, 그리고 이경근 작가님 말씀해 주신 재활용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지원할 거냐 부분을 같이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말씀해 주신 월일에 이경 공연하는 건 100% 찬성합니다. 저희가 당장 6월 둘째 주 정도에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도에 발표되는 데이터 부분을 이제 충분히 통계를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쪽 데이터가 조금 심한 얘기를 하면 데이터도 폐기물이 아니냐 이렇게 회제적 정도로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주도인 경우에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통계가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통계를 할 때 뭔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거냐 부분들, 이거는 산업 전체를 놓고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재활용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할 업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산업, 제주도 내의 재활용 산업 전체를 어떤 형태로 이끌어갈 거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만들 제 자원순환 실행 계획에서 담아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팀장님이 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의견들을 거의 다 수용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민간 기업 영역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의 역할이, 도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의 팀장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잘 도정에 반영되리라고 보입니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프라이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청해 듣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이나 아니면 지금 토론자를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답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고요. 참고적으로 의견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은 준비해 주시고 혹시 프라이빗 계신 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의견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나
처리의 책임이 지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는 도정의 그 폐기물 관리 정책이 거의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데 급급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뭐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워. 우리 뭐 강귤박, 폐강귤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가 좀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물론 민간 사업자가 관리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의 청정 제주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생활 폐기물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해양 폐기물도 우리 제주도는 또 이렇게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해양 폐기물 발생량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양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름 홍수기 때는 재 폐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 비상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기물 관리 대책도 제주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립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매립이나 이와 같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아직은 열정이 충분히 있는 분이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 미래의 가치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청정과 공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이 청정한 자연환경, 뭐 유네스코 상관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세계 어느 곳보다도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이 관광지로서 국제 자유도시로서 세계 환경 수도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주 도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그 희망사항을 실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지정 토론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 모두 잘 극복하시고 특히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서는 남은 일정 즐겁고 유쾌한 일정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식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활성화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포지움 패널과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